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활기차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그렇죠. 꼭 뭐 무슨 전쟁 하러 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눈 속을 이 많은 눈이 와도 우리가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길러주신 아주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남정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입이 얼었네요. 네네, 그러네요. 네. 눈 피해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 어제부터 여기 와 있었어요. 그래요.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튜디오 구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네네.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늘 아침에 걸어오는 거 보니까요. 저는 등반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저도 히말라야 어디 등반하시는 그렇죠. 남원길입니다. 예. 에베레스트 걸어가시는 분처럼 그럼요. 완전 무장을 하셨는데 네. 자,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도 따뜻한 동네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따뜻한 동네 가서 아까 전에 기훈 씨는 누워가지고 레모네이드 어디서 좀 들은 거 있어가지고 술 못 먹게 생겨가지고 저는 거기 옆에서 네. 망고 뜯고 싶습니다. 망고. 아. 어서 들은 건 있어 순대 먹게 생겨갖고 에휴, 그렇죠?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분입니다.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류근원 창업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길 어떻게 잘 뚫고 오셨네요? 아, 예. 좋은 차 빌려 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반가운 거 맞아요? 아니, 예, 근데 안녕하세요. 우리 유 반갑습니다. 기자님 차 굉장히 비싼 차예요. 네. 지하철 타셨죠? 와. 네. 어마어마하게 비싼. 제일 좋은 몇 차야. 억짜리, 몇 천억인가요? 네, 그것도 뭐 자주 와요. 예. 자주 오는 거. 자가 운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누가 운전해 주세요? 기사. 기사. 대단하시네. 그렇죠. 약간 팁 개념에 몇 천 원 내시면 와, 편안하게 오실 수 훌륭하다. 있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알래스카, 알래스카요? 이열치열, 인행, 친행 이렇게 추운데 더 추운 가면 곳으로. 예, 좋을 것 같아요. 알래스카 가서 뭐 하시려고요? 글쎄요,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가까운 찜질방 가서 아이스방이나 들어가겠어요. 무슨 알래스카요. 좋잖아요. 네, 그 비행기 가실 돈도 저 주셔갖고 망고 둘이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이분들 네. 괜히 여쭤봤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그렇죠. 네. 자, 또 한 분 자리에 오셨습니다.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한테도 눈길, 물어보실 거죠? 오늘 신발부터 시작해서요. 같이 등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완전히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해갖고 가방하고 옷하고 해서 완전히 렌트를 해갖고 완전히 전쟁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너무 눈이 잘 치워져 있어갖고요. 약간은 허망해요. 네. 맞아. 눈이 참 큰 도로는, 이면 도로는 아직까지 좀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큰 도로는 다 눈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어요. 그래서 좀 어젯밤부터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괜찮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네. 안 여쭤볼 수 없죠. 또 아, 서운해하세요. 그렇죠. 준비하셨을 텐데. 어디로 예. 가고 싶으세요? 저요. 방금 생각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앞에 남한산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눈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오늘 끝나고 한번 산이라도 갈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우리 유상석 옷만 컨설턴트. 갈아입으시면은 네, 신발 그렇죠. 그대로 네, 가셔도 그렇죠,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위험해요, 근데. 갑자기 푹푹 빠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은 네. 뮤직 아카데미 창업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뮤직 아카데미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직은 좀 생소하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악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피아노 학원을 음악학원이라고 제일 많이 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피아노 기존에 있는 학원들 가면 선생님 한 분이 통상 5명에서 6명 정도의 아이를 케어를 합니다. 네. 그럼 하루에 그 5명에서 6명 정도의 아이를 케어를 하려면 한 아이당 1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5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1시간 네. 정도 교육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뮤직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을 하세요. 네. 방문을 하셔서 1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악기들을 배우려고 하다 보면 만약에 피아노를 배운다 생각을 하면 네네. 피아노부터 사야 되잖아요. 피아노가 없으니까 사실은 학원을 가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쵸? 피아노를 들고 오시나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뮤직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선납, 학원비를 선납을 하게 되면 네. 피아노 같은 내지는 관악기라든지 현악기라든지 이런 고가의 악기를 먼저 렌트를 해줍니다. 아, 6개월 지- 정도 무상으로? 그렇죠. 네, 무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집에 갖다 놓고 계속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오셔서 체크하고 숙제 내주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음악학원은 많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네요. 뮤직 아카데미. 네, 그러니까 오, 음악학원이라고는 그래요, 할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 진행하던 어떤 그 운영 방식이 완전히 그래요. 달라요. 약간 발상의 예, 전환이 분명 필요한데. 선생님이 찾아가는 음악학원. 근데 이제 이웃 간에 좀 소음 같고 다툼 좀 예. 있겠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럴 집에서 수도 막 있지 하면.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여기서 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악기 다룰 줄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 저 피아노 조금 배웠던 것 오. 같은데 하도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디까지 뭐 맞추셨나요? 체르니? 체르니 잘 치는 건가요? 50 체르니? 번? 50번 잘 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체르니만 50번을 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100번 더 이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죄송. 우리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서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안 배운 것 같은데. 그렇지. 100번이 제일 쉬운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악기 뭐 네. 다룰 줄 아시는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해모니카 불 줄 압니다. 하모니카요? 해모니카. 오. 다른 악기인 줄 알았네요. 끝. 그게 끝이에요. 해모니카. 그래요? 네. 전 베이스 기타. 야. 또 우리 기자님은요? 기자님은요? 저 기타. 기타. 네, 기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칠 줄은 아시는 거죠? 네, 그렇죠. 누구 너의 치고 막 이런 침묵에. 거. 아, 너의 그 정도. 침묵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너의. 맞네. A 마이너. 마이너. A 마이너, D 마이너, C. 코드 알고 계신 거 보니까. 네. G7. 네. 전 초등학교 때 밴드부였어서 트롬본 불 줄 압니다. 오, 진짜요? 네.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그럼요, 누르시고 그럼요. 나서. 제 초등학교 때 트럼본 같은 거 하는 사람 되게 있는 집 자식들이 했는데 네, 역시 자식. 팔길다고 트롬본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뮤직 아카데미 네. 그렇죠? 굉장히 생소한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데 이 지금 창업 현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이 2008년도부터 이런 업종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네. 아직 프랜차이즈로 정착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뮤직홈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업체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업체가 가장 커요. 근데 이제 아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없고 별로 없고 120개 정도 직영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120개 정도가 있다는 얘기는 사업성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강사 풀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그 지역별로 강사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준마렐라 분들도 음악을 전공하셨다면은 이 부분을 잘 참조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음악을 전공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요, 그 뭐 악기 같은 경우도 이제 대여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렌트를 해주려고 하면 뭐 튜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음악에 그래요. 대한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공자가 아니면 창업하기 힘들 것 그래요, 같은데요. 그래요. 어때요? 일반적으로 보면 학원 사업들이 거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전공자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는 현황이었었는데 네. 프랜차이즈로 정착이 되면서부터는 전공자가 아니라도 경영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뮤직 아카데미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둘 수 있고요. 본사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라는 거죠. 악기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관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본사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경영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일단 조금 그렇군요.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말렐라 분들이 시작하시기에 조금 더 문턱이 낮아졌다 이제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점들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뮤직 아카데미 어떤 장점들이 가장 있나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는 점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네. 피아노 구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피아노나 또 첼로가 은근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이런 것들을 장기로 렌탈을 무상으로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수업을 듣는다는 게 가장 재미있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고가의 악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최대의 아주 장점이 또 갖는 있네요. 건 그렇죠.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어쨌든 집에서 이제 그렇죠. 6개월 동안 제가 맨날 기간 연습할 수 동안. 있죠. 시간 동안 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통 음악 교육은 학생들 위주로 했는데 성인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성인들이 또 검증된 담임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게 있죠. 네네. 그런 부분도 강점이고요. 개인 레슨을 해준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수업료가 쌉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12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하는데 또 둘이 같이 배우면 또 10만 원대 이하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악기는 하나 갖고 둘이 같이 쓰는 건가요? 뭐 아니 같이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옵션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네. 예, 그 차별화된 가격 그것도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그것도 게다가 우리 준마델라 분들이 좀 도전하시면 정말 괜찮은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어떤가요? 그렇죠. 창업은 누가 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 어떠신가요? 지금 집에서 아이들 키워보시면 학원을 남편이 결정하시나요?
아내가 결정하시나요? 보통 집에 아무래도 그렇죠. 집에 계신 아내가 예. 거의 다 어느 가정이든 간에 학원을 보낼 때는 교육에 관련된 것은 아내의 입김이 굉장히 세겠죠. 그래요. 시작은 아내가 하고요. 네. 그거 끊는 걸 남편들이 다 해요. 아이가 지쳐보면 하지 마! 보통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마찬가지로 준마렐라 분들한테도 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학원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마렐라 분들이 도전하시기가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료로 일단 이걸 빌려주기 때문에 수익성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강사료도 그래요. 좀 싸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창업 될지. 비용으로 보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네. 제가 볼 때 5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는데요. 단 조건이 수강생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150명에서 200명 정도를 유지해야만 이 월 5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수강생을 어떻게 모으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네네. 보통 이제 혼자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룹별, 동호회별로 이렇게 엮어서 네, 가고 예. 또 오케스트라 또 소규모로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해서 회원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수강생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렇게 가만히 딱 보면은요, 이게 그 창업 비용은 안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장,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피아노나 예를 들어서 그렇죠. 고가의 악기들을 악기들. 저는 하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하프는 뭐, 예전에 뭐 하프만 있으면 대학도 그냥 엄청나게 갔다라는 얘기도 비싸요. 있었는데, 예. 그렇죠? 그런 악기가 아니라 뭐, 우리 정미 씨처럼 하모니카 배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정미 씨가 뭔가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부담 가면 한 사람 하모니카로 돌려 부르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장점이 많아서 더 예쁜 뮤직 아카데미 창업.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네. 어떤 걸까요? 오늘 랭킹 참 그러네요.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여쭤볼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여쭤보십시오. 음악을 왜 좋아하세요? 글쎄 음악이 없는 생활은 진짜 단조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상상해본 적이 좀 없어요, 저는. 네.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뭐 힙합도 좋아하고요. 락 음악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클래식도 가끔 듣고. 예. 저는 우리 준마렐라의 타이틀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수가 많이 보이네요. 좋더라고요. 네. 음악들 좋아하시죠? 우리 유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제가 좀 박치거든요. 네, 목소리 들으면 듣는 그럴 것 같아요. 것만 좋아요. 듣는 건 되게 좋아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되게 동경하고. 아까 노래하시는데 별로더라고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석 컨스턴트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요즘 나이가 먹어가는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트로트 좋습니다. 맞아요. 부르기도 좋고 그 정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뭐니 해도 음악은 이 마음적인, 정신적인 그러니까요. 이게 좀 네. 약간 좀 우리가 순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랭킹 안에 다 들어있죠? 예,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4위. 골라 듣는 재미가 있어서. 그렇죠. 아이스크림도 31가지가 있잖아요. 골라 먹는 게. 근데 트롯도 있고 힙합도 있고 팝도 있고 요즘 한류 케이팝 얼마나 유명합니까? 맞아요. 예.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저는 예. 그 재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진짜 안 어울리시네요. 진짜 뭐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재즈 재즈가 철자는 아세요? 네, S, 네, 예. 맞았네요. 네. 자, 자, 3위 알아볼까요? 3위는요? 음악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니까. 근데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살아본이나 이렇게 얘기 물어보면 딱 오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음악. 이 뭐 예전에 이 남녀가 만나는 거에 영화에서는 꼭 남녀가 사랑하려고 음악이 깔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 상황에서는 음악이 절대 안 깔린다는 거. 그렇죠. 그러다 네.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그 흉내 내다가 전화 옵니다, 갑자기. 이런 망신 떠는 일도 있고. 맞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자, 2위 한번 알아볼까요? 2위 네. 알아볼게요. 2위는요? 분위기를 업시킬 땐 음악이 최고니까. 그래요. 예. 맞아요. 분위기 역시 업시킬 음악이 때. 없으면 자, 여기서 또 신한 저희가- 분위기 연출하기 쉽지 않아요. 안 여쭤볼 수 없죠. 우리 유 기자님 프로포즈 하실 때 어떤 음악이 빛에 깔려 있었나요? 어느 장소에서? 저 프로포즈 안 하고 결혼했어요. 알겠습니다. 참 저희가 방송이 참 늘 어쩔 때 보면 위태위태해요. 그렇죠? 우리 컨설턴트님 어떤가요? 저는 좀 오래돼갖고 한 근 20년 돼가니까 뭘 깔았는지 생각은 안 나네요. 분명히 하긴 했는데. 네. 어디였었어요, 장소는? 장소도 가물가물 이거 방송 안 봐야 되는데 하긴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 묻지 마. 감독님 지금 저희가 네. 생방 중이니까 우리 컨설턴트님 집 쪽으로 전화를 한번 해서 방송을 꼭 시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떠세요? 저요.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프로포즈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가슴 아프겠던데 좀.
제대로 그러게요. 받아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2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2위를 알아봤습니다. 네. 분위기 업 시키는데 음악이 최고니까. 그래요. 자,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1위입니다. 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그래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약간 사회성이 좀 결여된 아이들도 음악을 통해서 그게 치유가 그래요,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프로포즈 네. 못 받으신 분들 마음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또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아픈 데를 찌르시네요. 자, 랭킹 약간은 뻔한 듯한 그런 랭킹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하지만 이 랭킹을 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음악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 또한 굉장히 큰 호응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창업 비용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프 뭐 이런 거 배우겠습니다 하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아파트 한 채 값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창업 비용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뭐든지 창업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5천만 원 정도의 창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샵에 어떤 매장을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방문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장을 꾸미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고정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무실, 강사들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하고 녹음실, 연습실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별로 매스별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층수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임대보증금이 저렴해질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평 정도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창업 비용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뮤직 아카데미를 했을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 고가의 악기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사의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됐을 경우에 이 뮤직 아카데미 사업도 준마렐라 분들이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요새 뭐 우리가 그 촬영 장비도 대여해 주는 것처럼 네. 음악 장비도 사실 대여를 많이 해주거든요. 대여를 해서 그걸 저쪽에다 빌려주고 내가 가서 강의를 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다음에 또 음악 악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6개월 수강료 선납을 하고 색스폰을 배운다고 가정하면 6개월 제가 다 혼자 제 바르면서 부른 건데 그렇죠. 6개월 뒤에 감가상각을 해서 그걸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도 장점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창업 비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여성분들, 주말렐라 분들에게 좀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악기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레슨 가격도 달라지나요? 예, 악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사실은. 혹시 어떤 거 배우고 싶으세요? 저는요 그래요. 요즘에 우쿨렐레 그거 배우고 싶더라고요. 전- 이게 작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연주해주기도 전 좋고. 진짜 마음속에 있는 악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전 클라리넷. 클라리넷. 네, 클라리넷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몇 군데를 좀 두드려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안 맞더라고요. 예, 악기 종류가 많듯이 예. 수업 내용도 이제 다 달라지는데요. 네네. 우리가 말하는 이런 관악기 내지는 그 서양 악기 말고 네. 가야금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영역이 좀 넓어지는데 또 노래 못하는 사람이 보컬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작곡을 원하는 사람은 작곡도 배울 수 있다는 게 여기 수업의 강점입니다. 악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악기도 악기고 또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쉽게 학원에서는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네. 이렇게 요청하면 그걸 전문 강사가 와서 가르쳐 주니까 이런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그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강사분들을 좀 알고 섭렵을 계시네요. 하고 있어야 그게 된다는 포인트예요. 예, 아까 강사 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포인트고요. 그럼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럼 저는 작곡 배우고 싶은데 저 한 달에 12만 원 내면 용감한 형제 와서 가르쳐 주나요? 신사동 호랭이 이런 애들. 맞습니다. 이제 그 강사 레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뭐 12만 원이면 신길동 들지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프랜차이즈의 특징이 할증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강사의 수준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레슨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섬에 사는 사람이 나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원거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예외적인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어디다가 창업을 해야 돼요? 입지 조건이 좀 그래요, 있어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 예. 암만 창업
창업을 하더라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네. 결론은 입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학원 사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가 많은 아파트 단지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이 좋겠죠. 이왕이면 거기서 경쟁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성인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원하고는 차별화가 된 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앙상블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발표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학원보다도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죠. 아마 부모 만족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핵심 타겟을 누구를 잡으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 성인들도 많이 배우려고 할 것 네. 같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네,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사실은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또 성인까지 다 가능한데요. 그 미취학 아동은 방문해 주니까 엄마는 편하고요. 또 이제 초등학생들은 방과후 수업이라고 해서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인들은 동호회 위주, 직장인 위주로 또 타겟을 삼으면 좋고요. 심지어는 가정에 밴드를 구성하고 싶다 했을 때 또 가정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런 것도 타겟입니다. 그래 되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직장인 밴드를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 우리 뭐 PD도 있고요. 몇 명 있어서 한 4명, 5명이 뭉쳤는데 못 제가 만들었어요. 말렸어요. 다 보컬을 하려고 그래갖고 밴드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 아카펠라 하시면 되겠네요. 아카펠라 하려고 했더니 악기도 필요 없고. 결정적으로 노래를 다 못해요. 아, 그렇구나. 여기 앞에다가 차리시면 대박 나시겠는데요. 학원 보컬은 차리시면. 얼굴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어찌되었든 전 정말 매력이 제가 뭐 저도요. 음악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 못하지만 이게 만약에 제가 있는 직장이라든지 직장이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집 뭐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레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은 그 악기를 무상으로 6개월 정도를 네. 대여할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또 한때는 해금이 배우고 싶었어요. 해금? 되게 희귀하잖아요. 다양하네요. 그걸 좀 사고 싶었는데 네. 금액이 너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배우고 싶었던 고가의 악기들도 무료로 그래요. 대여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뮤직 아카데미 창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성공 포인트. 몇 네.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성공 포인트 몇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이 주말렐라 분들도 도전이 가능하지만 중년의 어떤 시니어 대상자들 창업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네. 예, 왜냐면 아까 알다시피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 도전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같은 교육 사업은 이미 저변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이죠. 근데 여기서 차별화된 트렌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유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 교육 사업이 이거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능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아까 좋은 얘기 해주셨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악기를 하나씩 만들어서 연주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각기 다양한 어떤 수익 창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악기, 해금 같은 거 이런 수요들을 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악기에 대한 소품 수요, 그다음에 판매 수요, 수익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뮤직 아카데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처음 들어본 아주 생소한 그런 잡이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매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장점만 쭉 말씀드렸는데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없겠습니까? 네. 아무리 좋은 강사를 확보하고 있어도 고객을 모집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망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확보, 수강생 확보가 관건인데요. 네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무상으로 악기를 임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분실되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증금제를 활용합니다. 보증금을 일정 부분 받아놓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 돈도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그게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기타 줄 하나 끊어 먹어도요 굉장히 속상해요. 그러니까 고가의 악기가 파괴되면은 또 그런 주의할 점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성들이 특히 주말렐라가 하기 좋은 창업, 뮤직 아카데미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창업에 대해서 또 하나 알게 좋습니다. 됐는데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도전하는 마음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오늘 눈길이니까요. 다들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